협의 이혼 이후에 함부로 써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혼하는 순간 남보다 더 못한 남이 돼요.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서 사실 안 싸우는 부분은 없죠. 안 싸울 수가 없고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많이 싸우기 때문에 분쟁은 없을 수 없습니다. 다툼이 너무 심해지는데 아이 너무 어리다, 그래서 이혼은 못하겠고, 근데 가만둘 수는 없어서 막 각서받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게 진짜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협의서를 써야 되는지 등등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술 마시고 너무 늦게 들어온다, 바람을 핀다, 근데 이거는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내지는 돈에 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 아니면 내가 술 한 번만 더 마시면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많이 쓰세요. 내가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아니면은 내가 한 번만 더 바람을 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그럼 공증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증까지 막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각서가 막 파일로 막 있고,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너 그때 재산분을 포기한다고 했지 하면서 그 각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님 이제 저는 100%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분할 포기가 이제 이혼하기 전에 써도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법률은 있는 것만 판단을 해주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 내일 받을 돈 있으니까 그 돈 너가 가져,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약도 되고 합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은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없는 거를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상속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하기 전에 상속 재산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사망하고 나서는 효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제 법률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만 이제 각서가 어쨌든 친필이고 공증까지 받았으면은 당사자 확인까지 된 거라서 요거는 재산분할에는 못 쓰는데, 나중에 이혼하시게 되면 위자료 소송으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가 있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사과를 해서 내가 한 번 크게 봐줬다, 이렇게 나의 그 고통과 우리 부부의 역사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재산분할 청구 포기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게, 내가 협의 이혼을 했는데 협의 이혼하고 나서 재산분할 포기한 거는 유효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협의 이혼에는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내가 재산분할 포기를 하거나 아주 소액만 받고 이제 재산분할 협의를 해주고 공증을 해줬다면, 이건 이혼 이후니까 의미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일단 그 협의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포기 내지는 일부 소액을 받은 재산분할이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만약에 이제 협의 이혼하고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포기해라 해서 알았다 해서 각서를 쓴 거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너랑 우리 재산은 부동산, 차, 대출 이렇게 있고, 너가 이렇게 해서 너의 기여도는 70%고 너의 기여도는 이렇게 해서 30%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갖대,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재산을 포기한다, 이렇게 각서가 적혀있다? 이러면은 구체적인 판단이 있는 상태로 협의서를 쓴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 포기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혼인 중에 이혼을 하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쓰고 싶다, 내지는 협의 이혼하고 나서 소송은 하지 않되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각서 내지는 협의서를 쓰고 싶다 하시면, 우리 부부가 이런 자산을 갖고 있고 이 자산의 기여도는 내가 월급을 얼마를 벌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이 정도라서 기여도는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으니 이렇게 가져간다, 이렇게 써두시면은 이거는 법률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재판 전에 쓴 거는 재판부에서 꽤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협의서를 쓰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셔야 된다 는 겁니다. 소송 이후나 아니면 협의 이혼 이후에 함부로 각서 써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부부는 원래부터 남이었지만 이혼하는 순간 남보다 더 못한 남이 돼요. 진짜 함부로 각서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패키지가 있어요. 이혼 요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 장려비. 소송 안에서 이게 5가지가 다 같이 돌아가는 게 이제 보통이고요. 만약에 나는 좀 이혼이 너무 급한데 재산분할 이런 거는 아직은 안 다퉈도 된다 하면은 이혼만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혼하시고 나서 2년 내로 재산분할 정보 소송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2년이 넘어가면은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학서를 혼인 중간에 쓰신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 하지만 협의 이혼하고 나서는 협의서를 쓰시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재산분할 대상, 그리고 내용, 기여도, 그다음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써주시면 법률상 의미가 있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서는 당사자 확인할 때 개인 인감 증명서만 있으면 되고요. 굳이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